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국내에서 이제 쓴 저자가 쓴 책이 있고 해외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약간씩 책을 읽는 편인데 얼마 전부터 느끼는 부분이 국내에서 나오는 책은 뭔가 좀 실용적이고 생활적이고 지식적인 부분과 방법 위주의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해외에서 나오는 책은 오히려 내면적인 마음과 영적인 부분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책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그 나라에 있는 민족이 살아온 사상이나 그런 생활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는가 이런 의문도 좀 생기는데 하지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자들이 이런 실용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각 분야에 어떤 위주의 책들이 나와야 되는지 또한 그런 책들이 나왔을 때 이 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될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자들이 어떤 세대인가 그거를 알아봐요. 시대는 무엇 때문에 변하는 거고 세대는 무엇 때문에 변하는 것인가, 변하는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다루어 보면 지금 이와 같은 영적 차원의 그런 책들은 일환으로서 아날로그가 기성세대의 핵심이 될 무렵에 강탈을 한 게 정신사상의 그러한 책들이었어요. 인도 철학, 서양 가지야돈 수행에 관한 책. 그때는 책으로 인기를 많이 좀 얻었던 그런 책들이 나는 지금에 와서 인도를 모순의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인도에는 모순이 많은 만큼의 철학자들도 참 많아요. 우리 아나도고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크리스나무르티라든가 오졸라디니시라든가 요가난다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들이 있어요. 아나로그 세대는 그때 그들의 사상이 홀딱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서양 철학에 접해버렸고 어느 시기가 되니까 2000년도 넘어 시기가 되니까 이제 그런 책들이 열기가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아날로그들은 그런 책들을 통해 그런 영적 차원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영적 차원을 일깨워주는 책들은 출판사에서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나왔다고 한다면 종교 서적들인 것이고 신앙적인 신앙 서적들이지, 서양 철학으로 말미암아 일대는 공상과 민주를 알았고 공상과 민주 속에 자유의지 실현을 위해 갖고 정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계의 지성인들이라, 깨우침의 아버지들이라 얘기했던 그런 이들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책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책을 읽지 않는 시대예요. 왜? 그 모든 책은 아날로그 세대, 감성이 많은 또 낭만을 아는 아날로그 세대를 읽기 위한 것이고, 아날로그 세대가 기성세대에서 노인 세대로 접어들 무렵이니까 이제는 책을 읽지 않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서양 가지에서 쓴 그들이 생각하고 쓴 차원을 넘어선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영적이니 어떤 척이니 그런 식의 글을 써내오지만 우리는 그래요. 내가 육생양, 인생양, 정신양,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 업그레이드 시대, 선천시대, 후천시대를 논하니까 너무 우리나라 말은 루저하고 지루하고 그닥 세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둬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저명인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이러한 단어들이 세련된 언어로서 영어로서 나온다면 지식적으로 저의 유식함을 드러내기 위해 입으로 뱉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도 서양은 껍데기만 들어와요. 그대들이 정신적 차원을 논하고 영적 세계를
논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논해봤자 지금 내가 여기서 논하는 차원에는 많이 모자라고, 앞으로 이 공부를 하는 이들에는 죽어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글이 나올 거예요. 왜? 서양 문물을 통해 육생 문명을 이루어왔고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지혜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사회가 자리매김했어요. 그게 유식하다는 얘기고, 유식하면 세련됨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 가시를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관종들을 관심을 불러일으키죠. 자, 나는 진정한 걸 가리키고 있어요. 죽음의 차원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어떤 외국인 교수가, 저명한 인수가 윤회는 있는가, 윤회란 무엇인가, 그거 한마디 딱 써놓으면 클릭수가 4, 50만, 100만, 200만이 넘어가. 나는 써주면 200명, 300명. 아직 알려지기 전이다. 그는 모든 지식적인 차원으로서 써내고, 물론 영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영감을 받고 썼겠지만 우리 민족에서 써대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우리 민족에서 써대는 것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신앙의 도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의 신적 개념을 나타냄으로써 인해 갖고 그 교주로서 앉기 위한 그러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치우치지 않고 순수히 일하는 행위만을 적어 놓는다면 만인이 다 읽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출판사건 그러한 글을 진짜 경험했고 영적 차원의 삶을 그려냈고 뭘 그려냈던 그러한 거를 갖고 출판사에 가면 안 받아줘요. 왜? 책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얼마만큼 유명하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영적 차원으로서 보고 느끼고 썼던 걸 서양과는 너무나 틀리걸랑 우리는 실질적 뿌린 것인데 받아주질 않으니까 결국 뭐야? 자비 출판한단 말이야. 자비 출판하면 모든 게 엉성해. 최고로 엉성한 게 뭐야? 글의 교정에 대한 문제부터 엉성하고 편집에부터 엉성하는 거고, 또 자비를 출판을 하니까 선전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래서 묶여져 있는 거고, 이게 사회적으로서 저명하다면 모르지만 박사라는 닉네임이 있나, 교수라는 닉네임이 있나, 저명 인사라는 닉네임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이들이 쓰내는 글을 누가 읽기나 하겠나? 안 읽어요. 왜? 그들은 단 한 가지,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서 증명을 해보라는 얘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번역가들이 외국에 있어갖고 외국에서 얼마나 저명한지 모르겠어. 그것을 번역을 해놓으면 뭐 대단한 걸로 번역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번역 기술이 우리나라 민족이 무지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영적 차원을 가진 이들이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가 영어로 써놓은, 그가 스페인어로 써놓던, 이태리어로 써놓던, 일본어로 써놓던 이 번역 능력이 뛰어난 게 우리 민족이에요. 일본어로서 읽히는 것하고 영어로 읽히는 것하고 우리 민족이 진짜 번역한 번역으로 읽히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 기운이 그만큼 틀려요. 앞으로 이 영적 차원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그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치우칩니다.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겪은 그 내용의 일부분 요만큼만 적어요. 스님한테 가면 스님이 겪었고 본 이만큼의 내용만 글을 쓴다고. 이게 전체인 줄 알아. 환장한 것이야. 빨대구멍으로 세상만 보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뿌리 민족은 몸통 가지를 하는 전체를 보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의 상자들이
진짜 이런 영적 세계의 차원의 글을 쓴다면 전체를 알고 부분을 써 나가기 때문에 이보다 기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몸통과 가지는 전체를 몰라. 부분을 통해 전체를 네 셈법과 네 생각과 네 지식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 막힐 수밖에 없어요.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 여기 가면 이 문제에 막히고 저기 가면 저 문제에 막혀.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윤리는 우리 민족이 잘 알지 어떤 민족이 잘 알겠어요. 이것은 진짜 공부해서 영적 차원의 세계의 글을 써보고 이 영적 차원의 세계를 아는 이만이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놀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서 증명된 사항만 가지고 놀기 때문에 논리에 부딪히는 것이죠. 내적으로 치우치면 모두 사예요. 아무리 맞다라고 하는 정의 기운도 치우치면 사의 기운이 되는 것이고 네가 치우쳤다 말하는 그 논리도 정의 기운으로 바르게 간다면 그건 논리가 아니고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릅니다. 이게 또 무엇이 있냐면 부분을 통해 전체를 만들어가는 모순. 전체가 뭔지도 모르잖아. 어? 전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걸 박수치는 그게 과학이에요. 이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 지식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지식만을 너무 발전시켰기 때문에 양양상층 의문 상곡이 일어나 인간 사회는 육생 물질 문명이 그리도 발전을 했는데도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육생량은 넘쳐나는데 굶어 죽는 이가 있어요. 육생량은 넘쳐나는데 백골시진이 많이 나타나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고 나가고 있다. 밝음은 어둠이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밝아진다. 청기의 원소는 불사불면체요. 지기의 세포 인육은 지수와 풍체라.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껍데기는 육생량을 추구하지만 내면에 있는 이 인기 영혼은 정신량을 추구한다. 그래서 정신량을 추구하기에 입으로 영과 영이 눈에서 말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지역마다 전부 다 자기의 삶이 틀리고 살아가는 근기가 틀리기 때문에 언어가 달리 주어지는 것이지. 동물들은 어느 지역을 살아가는 언어는 똑같아요. 개들은 컹컹컹 짖습니다. 새들은 짹짹짹 져요. 코끼리는 엉하고 울어요. 어느 지역에 살아 똑같아요. 그게 동물의 육생에 담은 무지 단순한 살기 위해 도망가고 살기 위해 쫓아가는 힘의 논리라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 되어 살아가고 너는 여기서 이 일을 할 때 너는 여기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너는 저기서 저 일을 할 때 나는 여기서 이 일을 해야만이 음양합이 공의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언어가 달리 주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어가 같다면 음양합이 공의수 이루기 참 좋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내뱉는 영의 차원도 달라요. 영의 차원이 다른 만큼의 영적으로 기운을 접하는 능력도 달라지는 것이죠. 말이 훌륭한 민족이 영적 차원으로 훌륭한 것이에요. 이 말로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민족이 영적 차원의 최상위에 올랐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 대한민국의 언어는 이토록 훌륭한 것입니다. 영이 없는 동문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컹컹컹 짖고 꽃기호하고 꾀꾀꾀 굴고 이야기만 해다면 되는 거예요. 영의 차원은 입으로 나오고 이 깊이를 안다면 영의 깊이는 어디서 만지고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할 것이고요. 이 말로서 비롯된 언어를 쉽게 적어갖고 쓸 수 있는 민족이
언어가 뛰어난 민족이 영적으로서도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여기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 이승의 세계가 무엇이고 저승의 세계가 무엇이고 영의 기운이 무엇이고 귀신은 어떤 것인지 이를 정확히 발표할 수 있고, 밝혀냈다면 정확하게 글로서 문장으로서 저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